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잘해도 못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존재다. 한국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도 생전에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다. 가끔 강연장에서 청중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강연을 망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집에 돌아와서 요즘 말하는 이불킥을 하는 심정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렇다고 그가 강연을 그만뒀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날의 기억은 그날 잊고 다음 날 다시 단상에 올랐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멋지게 강연을 해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에게도 그런 쓰라린 경험은 있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킬 수 있었다. 실패하고 지친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라. 나는 언제나 못할 수도 있어. 실패하고 멈추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 잘한 나만 칭찬받는 건 아니니까. 못한 나도 충분히 근사해.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난 결국 끝에 도착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테니까. 나나 잘하자. 독일 제국의 첫 수상 비스마르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소시지와 법률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모를수록 사람들은 잠을 더 잘 자는 법이다. 대충 어떤 말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고 무수한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세상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거나 약자와 힘든 자를 도울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게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좋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덕과 정의가 작동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아예 접는 게 좋다. 도덕과 정의는 인간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는 지성이다. 결국 현실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거나 어떤 아름다운 변화를 보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다. 당신이 세상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다른 사람을 억지로 제어할 수는 없으니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만 잘하면 된다. 늘 변화에 대한 답은 이것 하나다. 나나 잘하자. 최고의 나를 만드는 5가지 질문법.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성공과 성과를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저 사람에게 저런 위치에 오를 자격이 있을까? 나보다 나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운이 좋았거나 인맥 덕분이겠지. 누군가의 성공과 성과를 의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택이다. 생각이 전혀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타인을 향한 의심을 자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기르는 일이다. 당장 자신에게 강하게 질문하라. 왜 나는 언제나 그의 성과를 의심만 하고 내가 그럴 위치에 오를 생각은 하지 않는가? 이렇게 남을 향한 서툰 의심이 아닌 자신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품고 살고 싶다면 그대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최소한 그 공간에서 그대가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 경계를 파괴하고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늘 자신에게 묻는 5가지 질문이 있다. 누구나 내가 소개하는 5가지 질문을 통해
의심만 가득한 똑같은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면에 담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라. 1. 오늘 내가 한 일들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는가? 2. 나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3. 그 결과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5. 그 과정을 통해 내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당신은 또 다시 이 질문을 의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작할 수도 있다. 늘 그렇지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살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자들은 이런 멋진 사실을 알게 된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저울이 공평해질 때가 있다. 바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순간이다. 세상은 나를 불공평한 곳에 두었지만 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5가지 질문으로 만든 지성으로 지금 시작하면 곧 특별해진다.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 여유와 삶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 1. 모의 투자나 타인에게 조언을 할 때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가장 이성적이다. 하지만 빚으로 시작한 투자는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타인의 욕망을 읽어야 하는데 빚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여유는 침착하자라는 구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여유가 있어야 현실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채로 빚이 더 불어나는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다. 빚으로 투자한 곳에는 빛이 들지 않는다. 2. 사소한 것 하나라도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삶의 원칙은 그대로 투자의 원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투자의 대가들이 조언한 멋진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실제 숫자가 움직이는 화면을 보면 눈이 평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삶의 원칙이 바로 선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들은 세찬 흐름 속에서도 멈출 지점을 발견해서 적절한 이익을 내고 나갈 수 있지만, 원칙이 없는 사람은 투자금이 많아도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스로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숫자만 바라보다가 최악의 순간에 타후로 멈추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있다. 타인이 인도한 곳에 천국은 없다. 나이 40이 지나면 누구나 조급해진다. 몸은 점점 나약해지지만 돈은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때 누구든 앞서 말한 것처럼 다음 2가지 진리를 꼭 마음에 품고 산다면 원하는 것을 가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빚으로 투자한 곳에는 빛이 들지 않는다. 타인이 인도한 곳에 천국은 없다. 지금 힘든 사춘기 아이들의 자존감을 탄탄하게 해줄 19가지 회복의 말. 1. 거절할 용기가 없다는 것은 선택할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하루를 살자. 2. 넌 지금 모습 그대로도 멋져.
다른 삶을 동경할 필요는 없단다. 3. 무언가 꼬여 있다는 것은 네가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야. 4. 답을 찾지 못할 때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늘 너의 결정을 믿고 있어. 5. 우울한 마음은 대부분 상황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지. 언제든 네가 원할 때 벗어날 수 있어. 6. 못했던 건 빨리 잊고 잘했던 순간으로 기억을 채우자. 7.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하는 자신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를 품고 있다는 증거니까. 8. 힘든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9. 엄마 아빠는 네 속마음이 늘 궁금해. 준비가 되면 언제든 말해주렴. 10.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모두가 뛰어갈 때 자신에게 멈출 기회를 주지. 조금 쉬자. 넌 그래도 괜찮아. 11.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땐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 12. 분노와 질투 그리고 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순 없어. 고통받는 건 언제나 나 자신뿐이지. 13. 영원히 지속되는 어둠은 없어. 너만의 맑은 하늘이 곧 나타날 거야. 14.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선택을 하자. 15. 날 조롱하던 사람을 날 존중하게 만들고 싶다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돼. 16.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 17. 너랑 맞지 않는 사람을 빠르게 스쳐보내야 너랑 맞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지. 18.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찾는 건 답이 아니니까. 고민하는 자체로 이미 훌륭한 거야. 19. 모두 자기 방식대로 빛나고 있어. 너도 그래. 사춘기 아이의 머릿속에는 위대한 생각이 많이 있죠. 다만 그걸 꺼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이라는 지성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말로 자존감이 탄탄해지면 아이들은 하나하나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꺼내서 세상에 보여주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춘기 아이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지금부터 앞서 소개한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사춘기, 초등학생, 중학생, 갱년기, 중1, 중2, 중3, 66일 자존감, 66일 자존감 대화법. 엄마와 데이 중3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하나를 배우고 또 하나를 더 배우는 그런 하루를 반복하면서 지성은 더 단단해지지.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배울 수 있지만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배울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을 할 수 없답니다. 언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는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무척 잘 이해하며 오랜 기간 기억한다. 무엇도 외울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